아이 뭐시? 4월 보름으로 날까지 받아놓지 않았나? 난 3월인 글씨 싫어요. 다른데 다 당길 갈래는데 뭘 그러? 아니, 그건 안 될 말이야. 어서 오세요. 쉐런네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1939년 농업조선에 발표한 마부입니다. 시대적 아픔, 약자의 슬픔을 풍자적으로 그려낸 계용묵 선생의 역작입니다. 마부, 바로 시작하죠. 응팔은 한 손에 곱비를 잡은 채 말을 세우고 부러지었던 한켠 손을 또 펴며 두 눈을 거기에 내려 쏜다. 번쩍하고 나타나는 50전짜리의 은전이 한 입. 그것은 의연히 땀에 젖어 손바닥 위에 놓여져 있는데 얼마나 힘껏 부러지었던지 위로 닿았던 두 손가락의 한복판에 동그랗게 난 돈자리가 좀처럼 사라지질 않는다. 이것을 본 응팔은 그 손질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제야 겨우 발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칠은 수염 속의 검푸른 입술을 무겁게 놀리며 쟤래 이렇게 꽉 부러져 있는데야 어디로 빠져나가? 하고 돈을 잃지 않은 자기의 지능을 스스로 칭찬하고 만족해하는 미소를 빙그레 짓는다. 응팔은 오늘도 장가드는 신랑을 태워다주고 돈을 얻어선 여기까지 10리길을 걸어오는 동안 아마 5번은 더 이런 짓을 반복했으리라. 그러니 아직도 집까지 닿기에는 또한 10리길이나 남아있다. 몇 번이나 또 이런 짓을 되풀어야 될는지 모른다. 무엇이나 귀한 것이면 응팔은 2개의 주머니가 조끼의 좌우짝에 멀쩡하게 달려있건만 넣지 못한다. 손에서 떠나 있으면 마음이 놓이지를 못하는 것이다. 살에 닿는 그 감촉이 있어야 완전히 그 물건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다고 안심이 된다. 그러나 응팔의 이런 의심증은 결코 그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었다. 한 번은 그때도 역시 사람을 태워다주고 50전 한 입을 얻어 손에다 쥐고 오다가 문득 말을 세우고 줌을 펴보았다. 손엔 돈이 없었다. 조금 전에 오줌을 누며 허리춤을 뽑을 때 그만 쥐고 있던 돈을 깜빡 잊었던 것이 뒤미처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돈은 그때에 떨어졌으니란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으나 그래도 그는 그부터도 돈을 주머니에 넣지 못하고 줌에 불어 쥐기를 의연히 잊지 않으며 그저 펴보는 그 번수만을 자주 할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 사람을 대해서는 이상히도 의심을 못 가지는 것이 특색이다. 사람이라면 그는 누구나 믿으려고 한다. 자기를 해치려는 말에까지도 넘겨짚을 줄을 모른다. 자기의 마음이 고드니 남의 마음도 고드려니 맹신을 한다. 이것이 또한 그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았다. 아내까지 남에게 빼앗기고 의지 없이 이렇게 남의 집살이를 하며 말을 끌고 떠돌아다니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10년 전까지도 응팔은 남의 집에 쌀 꾸러 다니지 아니하고 비록 몇 날가리의 밭대기에서 더 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부모가 물려준 것을 받아가지고 제 손으로 벌어서 목구멍에 풀칠을 하기엔 그리 군색함이 없었다. 그러나 장가를 들자부터 생활은 차츰 쪼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 그야말로 꿈 같게도 하루아침에 아내도 세간도 다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알몸만 댕그라니 돌려 한지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니 속살 모르는 아내를 아내로서만 믿고 돈을 벌어다는 의심 없이 맡겨오던 것이 그 근본 불찰이었다. 남 같은 지혜를 못 가졌다고 보이는 그 남편을 아낸 형식으로밖에 섬기지 아니하고 은근히 따로의 정부를 두고는 돈을 솔곰솔곰 뒤로 빼어 돌리다가 나중엔 도장까지 훔쳐내어 남편의 이름에 있는 밭날가리 아니 집까지 올가가지고 어디론지 뺑소리를 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응팔은 거지처럼 이리저리 밀려 돌다가
이 진초신의 모습을 살게 되기까지의 쓰라린 경험이 이미 있었건만 그래도 그는 사람을 믿기에는 의심이 없었다. 오직 자기를 해친 그 사람만이 대하지 못할 사람이라 욕을 해 넘길 뿐 그 사람의 마음에 비치어 다른 사람까지도 의심할 생각은 조금도 않았다. 이렇게도 이상이 사람을 믿는 그라 주머니에도 못 넣고 손에 쥐고 다녀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건만 마치 지난날 아내를 의심 없이 믿고 돈을 맡기듯 주인 진초 씨에게도 돈을 벌어다가는 이렇게 맡기길 잊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손에 있는 것보다도 더 튼튼하단 듯이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마음을 턱 놓고 이 1,700낭에 꼬리가 다 달리누나? 응팔은 이미 초 씨에게 맡긴 170원에 지금 그 50전을 또 가져다 맡기면 170원하고도 또 50전이 붙는 것을, 그리하여 또 그렇게도 불어만 나아가 큰 돈이 자꾸 뭉쳐지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아내를 또 얻어주리란 것을 은근히 생각해보며 부러지었던 줌을 금시에 다시 펴서 손바닥 위에 나타나는 돈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찔찔찔 혀를 까리며 다시 혁을 채웠다. 집에 닿기까지엔 해도 저물었다. 마국간에 들어서니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의 붉은 노을 줄기가 용마루에 길이 쏘아져 걸렸다. 오늘은 또 얼마 얻어엄마? 드르르 밀리는 밀창 소리와 같이 언제나 찡기지 못하는 초씨의 풍안한 얼굴이 쑥 내민다. 단낭이요? 말을 구유에 메고 사랑으로 들어간 응팔은 초씨의 앞으로 나아가 벌떡 주움을 폈다. 그리고 열병 환자같이 땀에 뜬 돈을 드르르 삿자리에 미끄러쳐 놓는다. 너무나 눈에 익은 응팔의 행동이라 초씨는 그 태도를 이상히 여길 것도 없이 돈만을 당기어 장부에 기입을 한다. 이런 기색을 눈치챈 초씨는 또한 맞방망이로 응팔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묻기도 전에 장부에 기입을 하고 나서는 인제는 얼마가 된다고 미리 알려주곤 한다. 지금도 초씨는 붓대를 놓자 응팔의 말이 건너오기도 전에 170원 50전이 됐매. 꽃 같은 색시가 이제 차차 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하고 응팔을 보고 웃는다. 대두디 않아도 다 알아요. 이 1,700 단낭인 줄. 응팔은 말을 끌고 오는 동안 도중에서 벌써 그 액수를 외워 넣었던 것이다. 자기가 먼저 다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삼아 대답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줄을 알면서도 입버릇으로 중얼중얼 1,700 단낭을 입안에다 다시 굴려보며 나간다. 초씨는 응팔이가 그 돈의 액수를 똑똑히 아는 것이 마음에 키었다. 그것을 그가 알므로 그의 입은 문입에다 다리를 놓아 온 동네가 다 알게 되면 재미없으리라는 것이 잠옷 근심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응팔이가 행여 이것을 잊어주지 않을까 며칠만큼씩 초씨는 그것을 따져본다. 전 님젠 글을 모르니 머릿속에다 단단히 치부를 해두어야 하노니. 하고 이르는 듯이 말을 하면 응팔은 아니죠요. 이 1,700 단낭을 잊어요? 하고 거침없이 쭉 뱉어놓았다. 그러면 초씨는 그렇지, 잊어선 안 돼. 하고 이르는 듯이 말은 하나 실은즉 속으론 너무도 똑똑한 그의 기억에 하고 탄식을 하는 것이다. 초씨는 여기에 한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비로소 세운 계획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여 오던 것을 급히 다가놓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안심부름감으로 길러오던 종의 새끼 3월일 그와 맞붙여 주므로 장가 비용을 빙자해서 액수가 밝아진 그 돈을 우선 흐려버리자는 심계였다. 그러면 흔히는 길러내면 서방을 얻어 뺑소니를 치는 버릇이 있는 종의 습성이라 3월의 발목도 붙드는 수단이 되고 3월의 인물이 또한 깨끗하니
그러지 않아도 제법 수작을 붙이고 다니는 눈치인 응팔이라 흡족해하지 않을 리 없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마음은 더욱 가라앉을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둘을 다 영원히 붙들어 두게 하는 수단도 될 것임으로써였다. 그러면 종이란 것은 딸을 낳아서 그 딸이 시집을 갈 만한 나이가 아니고는 임의로 그 집을 떠날 수가 없는 법임은 이미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설사 그들이 나아갈 의향을 혹 가졌다 하더라도 거연히 염을 못 내고 딸을 낳아서 10여 살까지의 성장을 기다려 그 딸을 바치고야 나가게 될 것이니 그적에는 나가지 않아도 걱정이다. 50이 넘게 될 응팔이니 무슨 소용이 있으랴. 초신은 이런 이해타산을 일단 세운 다음 어느 날 응팔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낸 님제 섹시감을 참은 걸 하나 골라놨음매. 날래 단결 들어야디. 널 호라비루야 적적해서 어떻게 살갔음마. 그러면요, 단계 가가시오. 응팔은 그러지 않아도 인제 모은 돈이 장가 미천은 된다고 속으론 은근히 섹시의 물색을 하던 참이었다. 눈이 번쩍 띄어 대답을 했다. 그래 내가 작년부터 섹시감을 골라왔디만 암만 두고 골라봐야 그저 고년만큼 참한 년이 없어. 어디에 있어? 섹시래. 그 3월이 말이야. 내 참 고년을 네가 얻어가노 했더니 그년이 님제게로 감매게래. 이 말을 들은 응팔은 말없이 잉큼 놀라며 눈이 둥글해진다. 3월을 얻어준다면 입이 해하고 벌어질 줄 알았던 초신은 까닭을 몰라 더 말을 못하고 응팔의 태도만 이상히 바라보니 뭐시오? 3월일? 하고 응팔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는 듯이 재쳐 묻는다. 고년 참 오줄기 똑똑한 년인가. 사람은 그저 인물이 뱀뱀해야. 님제도 늘 지내보디만 고년 참 얌전하디 않아? 글쎄, 3월이 말이디요? 글쎄 3월이 말이야. 아니요, 3월인 시래요. 난 싫다니. 3월이가 싫어? 그렇게 곱게 생긴 걸 누구래 옷가수? 응팔은 진저리가 난다는 듯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상희도 사람을 믿는 그였지만 3월이 같은 애교 있고 반반한 계집은 생각만 해도 이에 신물이 돌았던 것이다. 이미 자길 올가먹고 달아난 그 아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밤마다 모여서 시시덕거리는 걸 그저 놀기 좋아 그러거니 했더니 후에 알고 보니 고년의 애교에 모두들 반하였던 것이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근덕신이 요년은 휘어져서 자길 돌렸다던 것이다. 그러면서 없는 정을 잇는 채 속으론 딴전을 펴는 그것은 그 여자의 뱀뱀한 데 숨어있는 요요미 시키는 짓이라 하여 저 여자가 이쁘다 하고 눈에 띄는 여자면 그는 장래 아내로서의 대상을 삼자는 데는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좀 못난 듯 하면서 입이 무겁고 상판이 좀 넓적지근하고 두터운 가죽의 털색인 두미두미한 여자가 아내로서의 영원한 대상 같았고 그리하여 그런 여자를 꿈꾸었던 것이다. 응팔이가 3월에게 눈치를 달리 가졌다는 것은 그것은 다만 호라비로서의 여자임으로서 대하는 그러한 행동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 결코 3월에게 마음이 쏠렸던 것은 아니었다. 엉팔이 상 좀 내가오. 하고 이상이 제끗하는 3월의 그 감기는 듯한 눈초린 웃지 않아도 웃는 것 같은 옛날 아내의 그 사내들을 호리는 그 맛보다 어딘지 더 힘센 매력이 있어 보였고 그것은 그대로 거짓말 같았다. 이제 그 아름다움만으로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3월일 응팔인 아내로 얻을 수가 없었다. 초신님, 난 그 서마올 때 행랑 영감 딸 니네가 마음에 있어요.
응팔은 이 동네의 처녀들 가운데서 그 닌네를 제일리라고 눈여겨보고 점을 쳐두었던 것이다. 이 사람 그걸 금비 깨길. 그년이 임제 왜 시집을 못 가고 20이 넘도록 파묻혀 있는 줄 알마? 어찌면 색이라니 계집이란 첫째 인물이야. 아이고 게다가 눈을 뜨다니 아여 생각을 돌리시. 이것은 지어서 하는 말만이 아니라 초시의 실지이기도 했다. 그래도 난 이민에 고운 건 싫어요. 재미있게 데리고 살래기 이민에디 보기만 고우면 뭐라고 써 그까짓 거. 안 그렇대도 그래. 어서 내 말을 들으시. 내 말이 그저 얼씀머니. 내 이 봄으로 아여 속내꺼지 시켜줄 터인데 뭐 날 받아서 3월이 머리만 얹으면 될걸. 초씨는 누가 듣기나 하겠다는 듯이 혼자 이렇게 단정을 하고 문갑 위에서 역서를 집어들고 손마디를 짚어 돌아가더니 4월 보름이 대통일이로군 하고 이제 작정은 다 되었으니 다시 더는 여기에 이 일을 말라는 듯이 그리고 위엄으로 응팔의 마음을 노리려는 듯이 애헴하고 시침을 따며 되사리고 앉아 잿더리에다 담뱃대를 탕탕 두드렸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응팔은 손에 일이 오르지 않았다. 가복, 개바주, 담뜸 이런 것들이 어서 치워져야 또 자롱론의 걸음도 실을 터인데 초시는 3월일 기어이 붙여주게 차보이니 도무지 이 일에 기운이 탁 빠졌다. 그러면서도 3월이야 무슨 죄련만 그녀는 보기만 하여도 머리칼이 오싹거리고 눈꼬리 가로서 볼 수가 없었다. 3월이 귀에도 이런 말이 벌써 들어갔는지 전에 달리 자기를 대하기를 수줍어하며 그러는 태도에 나타나는 그 얌전한 듯한 가운데 마음을 끄는 매력엔 천하에 있는 간사와 유염과 표독이 다 숨어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한데 얼클어져 꼬리를 두르는 날엔 영락없이 자긴 옛날의 그 아내적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 것만 같았다. 그러니 3월에게 대한 호라비로서의 마음조차 3월에겐 느껴지지 않고 무슨 못볼 요물을 보는 때와 같이 3월은 먼 발치에서 빛만 보여도 등어리에 찬물이 와닿는 듯이 오싹거렸다. 그러면서 자연히 나아가지는 말에도 3월에 대해서는 믿게만 쏘아지는 것을 어찌하는 수가 없었다. 언제인가 한 번은 응팔이 새 좀 뽑아드리우 하고 3월이가 이를 때 뭐 여우 같은 년, 넌 손목재기가 부러졌네. 쌍년 같으니. 하고 응팔은 저도 모르게 욕을 쏘아붙였다. 그러니 3월이 감정이 또한 좋을 리 없다. 아이고 좋다. 꼴이 꼴 같지도 않은 게 누구래 욕주머니를 달고 다니나? 아이고 참. 하고 응팔을 능멸히 보는 3월은 가느하게 감기는 눈이 새침하게 흰자위만을 반득시며 코웃음이다. 그러면 응팔은 또 약이 오른다. 유페라한 멋이 어드래? 욕 안 오고 말 못하나? 요년 봐라. 마주시는 꼴. 아이고 저것도 뭐 수커라고 계집을 없이 여기나. 아니 요년이 누굴 보고. 어서 새나 뽑아거리라오. 잔말 말고. 그러니 응팔이가 참나 3월이가 지나 마주서 입놈만 대게 되면 흔인 둘이 다 볼이 부어서 하나는 시근시근 하나는 새근새근 걸려댄다. 이럴 때면 초씨는 화해를 붙이노 하고 닭쌈 또 하나. 내 외쌈은 칼로 물백인걸. 하고 이미 부부가 다 되었다는 뜻으로 이렇게 능청스럽게 사이에 들어서 중재를 시킨다. 그러나 아무리 삶아야 응팔은 삼기지 않았다. 초시의 속살을 넘겨짚지 못하는 응팔은 초시가 자길 그처럼 생각하고
인물이 깨끗하고 된 품이 얌전하다고 사머리를 얻어주려 실태도 우기는 초시의 그 자기를 위하는 정성엔 이심으로 감사하나 백년해를 눈앞에 놓고 일생을 바라볼 땐 아무리 마음을 지어 먹으려 하여도 사머리와는 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반면으로서 서마을댁 행랑 영감의 딸 린네만이 자꾸만 잊혀지지 아니하고 알뜰하게 마음을 붙들었다. 푸르등등한 살빛, 넓적한 상판, 웃을 때 해하고 있는 대로 벌어지는 커다란 입. 비록 그것이 색으로 마음을 끄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한 모습에 담기운 순진한 마음은 조금도 사람을 속일 것 같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러한 계집이 언제든지 자기의 짝이리라 생각하면 그저 그리운 것이 닌네뿐이었다. 그래서 그 닌네를 만일 얻는다면 하고 장래의 살림 배포까지 짬만 있으면, 아니 일을 하다가도 문득 손을 놓고는 머릿속에다 베풀어 본다. 그러면 그것은 몇 번이라도 전날의 그 아내적 살림보다는 순조로, 그리고 단란한 가정이 웃음 속에서 깨가 쏟아져 보였다. 내 거돈 1,700 단낭이디요. 응팔은 4월 보름이 오기 전에 그 돈을 초시에게서 찾아내어 닌넬 살려고 액수를 다시금 단단히 따지었다. 가래가 잊어선 안 됐매. 있다니요. 나 이전 다 달라고요. 초시는 뜻밖의 돈 채권에 눈을 치뜬다. 내 돈 이전 다 달란 말이오다. 아니 뭐시?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원. 3월이 몸값을 200원으로 친데도 30원 돈이나 부족한데 그 무슨 말이야? 자, 이건 그걸 누구래 3월일 옷가떼기 그루? 아이 뭐시? 4월 보름으로 날까지 받아놓지 않았나? 난 3월인 글씨 싫어요. 다른데 다 당길 갈래는데 뭘 그러? 아니, 그건 안 될 말이야. 천부당 만부당도 분수가 있디. 내가 님제 장계를 보내려고 5, 6년을 심써왔는데 또 이건 동네에서도 다 아는 일이외. 그러니 님제가 장계를 잘못 들었다면 그래 남들이 누굴 욕하겠나. 날 욕할 테야 날. 그래서 내가 여지껏 똑똑한 계집을 고르느라고 힘을 써왔는데 3월일 마대고 다른 데 가겠다면 난 그 돈 못 줘. 못 주고 말고 돈 주고 요거도 먹으려고. 바로 내가 3월일 싫다면 또 다른 데 얻어볼 법은 해도 그렇지 않아. 생각을 해보시. 글쎄 난 닌넬 얻을래는데 뭘 걸어. 1,700 단양 달라오요. 응팔은 날마다 졸랐다. 그러나 초시는 종시일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는 가운데 갈 줄만 아는 세월은 4월 보름도 며칠밖에 앞으로 더 남겨놓지 않았다. 이 며칠 안으로 성공을 못하는 날이면 3월은 꼬리가 떨어질 것이요. 그럼으로써 자기는 행랑방으로 옮아 앉아야 될 판이다. 그러면 3월은 명색이 아내. 그렇게 뱀뱀한 계집이 생각하면 뒤에 올 것은 이를 악물고 다한 머슴살이 6년의 결정이 3월의 요염 속에서 제멋대로 놀아나는 미천밖에 더 될 것이 없을 건 빤한 일 같았다. 응팔은 생각하다 못하여 한 방도를 생각했다.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자면 돈을 훔쳐낼 수밖에 없다는 어리석은 지혜가 그것이었다. 훔쳐낸다고는 하지만 내 돈이기에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니 죄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일 것 같았고, 또 훔쳐내서는 곧 그 뜻을 알릴 것이니 죄랄 것이 없으리란 것이었다. 일단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는 응팔은 날마다 밤이면 돈을 훔쳐낼 그 기회만을 엿보는 것이 게을리하지 않는 일이었다.
오늘 밤도 사랑 윗목에서 그렇게 억센 일에 종일을 지친 피로한 몸이었건만 깊이 잠이 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초시에 드는 잠만을 엿보기에 온 정신을 모으고 있었다. 원체 한번 잠이 들면 깰 줄을 모르고 내 자는 습성이 있는 초시인 것은 예전부터 알아오는 일이지만 그래도 한번 용단을 못 내고 오던 것이 오늘 밤은 거기에 콧소리까지 높이 들려 아주 잠이 깊이 들었다는 것이 용기를 돋구게 했다. 그런데다가 벽장문 열쇠를 열어야 할 것이 늘 근심이던 판에 오늘따라 낮에 벼판 돈이 그대로 초시에 조끼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은 응팔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응팔은 마침내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숨소리를 죽였다. 그리고 어둠 속을 두 다리 두 팔로 짐승같이 조심조심 초시의 머리맡으로 기어가 낮에 보던 그 불룩한 누런 봉투를 조끼 주머니에서 그대로 드러냈다. 이튿날 아침 봉투가 없어졌다는 것은 곧 탄로가 되고 한방에서 잤다는 이유로 혐의의 화살은 응팔에게 쏘였다. 응팔은 자기가 가져야 할 액수만을 갈라가지고 나머지를 미처 들여놓지 못한 것만이 미안했다. 초시의 눈앞에서 봉투를 가르자니 초시가 그 봉투를 보고는 그대로 있지 않을 것 같아 주위에 화살이야 오건 말건 그 돈을 가르기까지 넣어두리라. 사랑부엌 아궁에 불을 지피고 있는 동안 뜻밖에도 시커먼 그림자가 문 앞에 마주선다. 순사였다. 난 죄가 없어요. 이 1,700 단낭을 내고 들인 놈은 회개가 돼요. 1,700 단낭은 다 내 돈이에요. 응팔의 목소린 부직갱이를 잡은 손과 같이 떨렸다. 정말이에요. 1,700 단낭은 다 내 돈이에요. 그러나 순사는 그의 팔목을 묶는 데만 열심이었다. 그리고 꽁꽁 묶어서 뒤로 느리운 포승의 끈을 말곶빗처럼 붙들고 끌어냈다. 응팔은 분명히 자기가 주재소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현실인 줄 알면서 왜 끌려가는지 무엇이 죄될 것인지를 똑똑히 분간할 수 없는 것이 그저 꿈속 같았다.